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가자마자 엄마가 아쉽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참 괜찮은데 학벌이 조금 걸리네. 한양대 공대를 나왔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딸은 고려대를 나왔으냐는 말이잖아. 고려대긴 하지만 가빈이는 문과 계열이고 내가 보기엔 한양대 공대를 나온 정우가 훨씬 낫구만.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순간 아빠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나무랐는데요. 평소 학벌에 유난히도 신경 쓰던 엄마였다 보니 남편이 스카이가 아닌 한양대를 나왔다며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저 또한 엄마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굳이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꾹 다물고 말았는데요. 학벌이 세상의 전부인 엄마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을 리 만무했거든요. 그런 엄마의 가치관에 어이가 없었던지라 제가 조용히 옅은 미소를 지었더니 엄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지?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지금 대꾸도 안 하고 피식 웃고 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들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니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내가 잠도 못 자고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 엄마 무시한 적 없으니까 괜히 트집 잡지 마. 내가 니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입시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까 니들 둘 다 좋은 대학 나온 건 줄이나 알아. 글쎄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치만 학벌 가지고 사람 깎아내리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사실 한양대 공대면 오히려 나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건데 아쉽다는 말을 해서 조금 놀랐거든.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엄마가 발끈했기에 제가 급히 둘러댔는데요. 엄마는 입시 전문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덕분이었는지 우리 남매는 둘 다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친척을 통틀어서 스카이에 들어갔던 건 우리 남매뿐이었기에 기세 등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남매 둘 다 명문대에 보내자마자 할아버지께서 엄마에게 비싼 차를 한 대 뽑아주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엄마를 영웅 대접해 주시면서 따로 많이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엄마뿐만 아니라 작은엄마까지 엄마를 부러워했는데요. 그렇게 자부심이 큰 엄마였기에 제가 한양대 출신 남편을 데리고 왔다는 것에 많이 실망한 듯해 보였어요. 그날도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정우한테 형님이 있다고 했잖아? 형님은 어디 학교를 나왔다니? 설마 어디 지방대 나온 건 아니겠지? 정우 씨 형이 지방대를 나오던 말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그래도 우리 집은 학벌이 좋은 편인데 지방대는 좀 그렇잖아. 설마 지방대 나온 거야?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는데요. 제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 형님은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 뭐? 미국에 있는 대학? 내가 딱 보니까 한국의 명문대 갈 성적이 안 되니까 그냥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렸구만. 돈 좀 있는 집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단 말이야? 그랬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그 어렵다는 물리학 박사라고 했던 것 같아. 제가 별일 아니라는 듯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입을 뗐어요. 그러니까 미국 MIT에서 물리학 박사를 냈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정우 씨한테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미 미적분을 풀었을 정도로 천지였다고 하더라고. 수학, 과학 쪽에서 천재 소리 들었다나 봐. 근데 정우는 왜 한양대를 간 거야? 형이 그렇게 천재면 동생도 스카이 정도는 갈 수 있었을 텐데. 한양대 공대도 어마어마한 곳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학벌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 정우 형님은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했지? 공부 쪽으로는 거의 천재인데 그 외적인 거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나 봐. 그러다 보니 여자들한테 인기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이신가 보더라고. 그럼 그 형님은 비슷한 학벌이랑 결혼하겠네? 아무래도 그렇겠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왜 묻긴 왜 묻겠어. 혹시나 나중에 네 형님 될 사람 학벌이 너보다 좋으면 차별받을까 봐 그렇지. 정우가 한양대를 나와서 형이랑 더 차별할 거 아니야. 그러게 재수를 해서라도 적어도 스카이는 나왔어야 했는데. 엄마가 울상을 짓는 모습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우 씨네 집에 인사 갔을 때 학벌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거든. 한마디로 아무런 관심도 없으셨어. 정우 씨네 형님이 미국 MIT 나왔다는 것도 우연히 들은 거고 말이야. 어머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시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그게 아니라니까. 학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엄마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중에 형님 자리로 학벌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비교를 당할까봐 걱정인 듯 해보였지만 상견례 때에도 시부모님은 학벌에 대해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볼 나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는데 가빈이처럼 현명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우가 복이 많아서 가빈이같이 착한 아이를 만난 것 같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의 공손한 태도에 엄마도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는데요. 평소 엄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상견례를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입을 뗐어요. 사돈 두 분도 어찌나 예의가 바르던지 말할 때마다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른다니까. 보니까 두 분도 참 많이 배우신 것 같던데 정우는 왜 좋은 학교를 못 갔다니? 엄마, 오늘 두 분 모습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앞으로 어머님처럼 현명한 사람이 될 거야. 아까 어머님이 정우 씨가 복이 많아서 나를 만난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 말 정정해야 할 것 같아. 정정하다니? 내가 보기엔 정우 씨가 복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많은 것 같아. 주변에 들어보니까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아까 상견례 할 때 시부모님 엄청 좋은 분들이신 거 엄마도 봤잖아. 평소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는 엄마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 나름 돌려서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콧방귀를 뀌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돈 두 분 입장에서는 네가 정우보다 학벌이 좋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하는 거겠지. 만약 네가 지방대 나왔어 봐. 엄청 마음에 안 들어 했을걸? 그런 분들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중에 네 형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잘 봐봐. 큰아들이 MIT 공대를 나왔다고 하는데 어마무시한 며느리감을 원할걸?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라니까. 엄마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오히려 나무랐어요. 주말인데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여긴 뭐하러 왔어? 할머님도 계신데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요. 니들끼리 잘 살면 우리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일랑은 하지 마라. 요즘은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게 대세라며.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렇지. 우리도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생사 여부만 확인하고 지내자꾸나. 어머님, 생사 여부만 확인하고 지내자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님이 당황한 채 할머님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할머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 옥순이가 자다가 조용히 저승으로 갔잖니. 나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딨겠어.
그러니 서로 생사 여부만 알고 지내자는 거지. 어머님, 저번에도 병원에서 검사 다 받았는데 의사가 아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승 얘기를 꺼내고 그러세요? 옥순이도 아주 건강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리 됐잖아. 요즘은 가끔 옥순이가 꿈에 보인다니까. 사람 명은 하늘에서 정해준다는 말도 있잖니. 할머님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할머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여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할머님 친구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지 뭐니. 두 분이 절친 사이였나 보네요. 절친 사이? 아, 절친한 사이? 그랬지. 더군다나 두 분이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오며 가며 참 잘 지내셨지. 그 어르신 계실 때는 두 분이서 같이 산책도 다니고 그러셔서 참 좋았는데 요즘은 내내 집안에만 계셔서 그런지 건강도 안 좋아지셨거든.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지 단 음식만 그렇게 드시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셔서 그게 걱정이다.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할머님이랑 돌아가신 옥순이 할머님이랑은 오래전부터 친구 사이였던 거야? 그렇지. 한 동네에서 같이 오래 사셨지. 사실 전에 할머니가 지방에 살고 계셨거든. 근데 할머니께서 탈진한 채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 그때 옥순이 할머니가 아침 일찍 반찬 좀 가져다 준다고 들렀다가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걸 보고 구급차를 불러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어. 그때 이후로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고 말이야. 그치만 서울에는 친구도 없고 하다 보니 많이 외로워하셨거든. 그러던 와중에 옥순이 할머니도 자식들이 올라오라고 했다고 다 챙겨서 올라오셨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이 옥순이 할머니네 집 근처로 이사까지 하신 거야. 어쩐지 아버님 회사까지 너무 먼데 왜 굳이 거기서 사실까 싶었거든. 아버지 회사까지 많이 멀긴 했지만 옥순이 할머니랑 잘 지내시는 모습 보고 아버지가 전혀 안 힘들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옥순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가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 처음에는 잘 드시지도 못해서 살이 엄청 빠지셨는데 그러다가 몇 달 지나니까 이제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시는 것처럼 그렇게나 많이 드시더라니까. 결국 부모님이 형이랑 나한테 할머니 간식 사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말까지 해서 몰래 몰래 할머니 간식을 드렸을 정도였어.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시아버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어머님을 보면서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효부도 그런 효부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님 말로는 할머님 또한 며느리인 시어머님에게 잘했다 보니 최선을 다하시는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효부였습니다.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주버님과 남편도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반찬 좀 가지고 가라고 전화했어. 토요일 날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엄청난 일이 있긴 하지. 엄청난 일이라니? 니들 혹시 임신한 거야? 엄마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기에 저도 엄마를 따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기겁을 하고 그래. 혹시나 엄마가 기대할까봐 그렇지. 암튼 임신은 절대 아니고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대. 뭐? 평생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단 말이야? 공부만 하던 사람들도 결혼만 잘하더라. 암튼 토요일 날은 안 되고 일요일 날 갈게. 근데 어떤 사람인지는 들었어? MIT 공대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자친구도 그 정도 학벌이겠네. 엄마는 아직도 그 학벌 타령이야? 궁금하니까 그렇지.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암튼 일요일 날 갈게.
급히 전화를 끊었는데요. 엄마 목소리에서는 혹시나 저보다 학벌 좋은 사람의 형님으로 들어올까 싶어 걱정하는 티가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을 거들었는데요. 형님은 저와는 다르게 명랑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형님 말이야, 성격이 엄청 좋아 보이네? 형님 덕분에 할머님도 오랜만에 많이 웃으시더라고. 그러게. 내가 상상하던 거랑 너무 달라서 나도 좀 놀랐어. 형이랑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올 줄 알았거든. 남편도 놀랍다는 듯 감탄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도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제 팔을 붙잡고 주방으로 가서 속삭였어요. 형님 자리는 어떤 것 같아?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 내가 인복이 있긴 있나 봐. 괜찮은 것 같아? 나랑은 다르게 엄청 밝은 분 같아.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말수가 좀 적은 편이잖아.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도 말을 거의 안 하거든. 근데 형님은 말도 어찌나 재미있게 하던지 가족 모두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니까. 그럼 다행이긴 하네. 근데 학교는 어디 나왔대? 학교는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이라고 하던데 나도 잘은 모르겠어. 제 입에서 지방대라는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뗐어요. 뭐? 지방대? 어,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김서방 형님은 MIT를 나왔는데 지방대 나온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사돈 두 분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 우리 시부모님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한다고 했잖아. 두 분 다 사람 인성만 보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그런지 형님도 엄청 좋은 사람 같아. 역시나 시부모님 생각이 맞았다니까. 인성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집안 분위기까지 바뀌더라니까. 제가 연신 형님 칭찬을 하고 있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로 지방대를 나왔는데 반대를 안 했다고? 그렇잖아도 형님이 학벌 얘기하면서 조금 눈치를 보긴 했거든?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우리 민우는 성격도 영 무뚝뚝하고 공부 외에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들어보니 너는 음식도 잘하고 운동도 못하는 운동이 없다며?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른 것 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시더라니까. 운동을 잘한대? 들어보니까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래. 야구도 좋아해서 아주버님이랑 야구장도 자주 다닌다나 봐. 거기다 아주버님한테 테니스도 직접 가르쳐줘서 이제는 아주버님도 테니스를 곧잘 친다고 하더라고. 세상에나, 그동안 사돈 두 분이 하던 말이 그냥 가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진심이었네. 엄마가 감탄하듯 허공을 응시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봐, 우리 시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시어머님이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다는 말을 하던 순간 온 몸에서 빛이 나면서 정말 고상해 보이더라니까. 그 모습 보면서 나도 두 분께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제발 그 학벌 타령 좀 그만해.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게 하겠지만 어머님 말씀처럼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기 마련이잖아. 제 말에 엄마가 한동안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그날 뭔가를 많이 깨달은 듯 해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뒤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어느 날 남편이 놀랍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형수님 말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 형님이 왜? 전에 형이 분양받은 집이 있다고 했잖아. 그 집 세입자가 바로 못 나간다고 해서 한 반년쯤 텀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는데 그 기간 동안 본가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다잖아.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 성격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진짜 대단하다. 근데 어머님이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거 아닐까?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형수님이 음식도 잘해서 주말에는 밥 당번도 하기로 했다더라고.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음식해야 하는데 주말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음식 먹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래도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시잖아. 아버지가 음식을 하긴 하지만 사실 맛이 좀 없는 편이잖아. 근데 형수님은 음식 솜씨가 아주 좋다나 봐. 할머니도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했다더라고. 그리고 퇴근하고 책임지고 할머니랑 같이 산책도 한다고 약속했다나 봐. 암튼 형수님 성격 진짜 좋다니까. 남편이 놀랍다는 듯이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만 했기에 제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난 뒤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그저 기우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까요? 형님 성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중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많았는데요. 어느 주말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이 야구 경기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야구 좋아하셨어요? 아니, 나는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데 큰애가 할머니 모시고 저기에 갔거든. 시어머님이 손가락으로 TV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님이랑 저 야구장에 가셨다고요? 할머니가 내내 심심하다고 했더니 저길 모시고 갔지 뭐니. 살다 살다 저렇게 넉살 좋은 애는 처음이라니까. 시어머님이 혀를 내두르고 있던 순간 시아버님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리셨어요. 저기 저 포수 뒤쪽에 있는 게 큰애랑 어머니 아니야? 설마. 시아버님 말에 TV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정말로 형님과 할머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던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님이 외쳤어요. 넌 야구 보면서 뭘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 설마 할머니도 맥주 마시고 있는 거 아니겠지? 뭐? 마시고 계신다고? 내가 건강식 챙겨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걸 막 사드리면 어쩌니? 내가 웬만하면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뭘 그렇게 먹고 있는 거니?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할머니 술 잘 못 드시는데 취하실까봐 내가 걱정돼서 그렇지. 얻고 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를 누가 말리겠니? 암튼 방송에 계속 얼굴 나오니까 먹는 걸 좀 자제해봐. 누가 알아보면 어쩌려고 그래. 뭐? 이미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 알았다 알았어.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시어머님 말에 제가 크 하고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형님의 엉뚱한 행동은 계속되었고 그 바람에 저도 시댁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형님이 말을 꺼냈어요. 동서, 우리 할머니 모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까? 형님이 연신 한쪽 눈을 꿈뻑이고 있었기에 제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계속 소화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난 귀찮아서 TV나 볼 테니까 니들끼리 다녀와. 할머님이 손사래를 치자 형님이 할머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머님이 따라 나섰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형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간 김에 아이스크림 사드린다고 했지. 공원 가다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 있거든. 아, 진짜 대단하세요. 제 말에 형님이 코를 찡긋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공원을 걷던 중 저 멀리 벤치에 마치 비숑처럼 생긴 하얗고 커다란 강아지가 앉아 있었고 할머님이 형님에게 말했어요. 너 강아지랑 대화 잘하니까 제 얼굴 좀 보게 말 좀 걸어봐. 그러게요. 어쩜 저렇게 동그랗게 미용을 잘했을까 궁금하네요. 제가 가서 말 걸어볼게요. 형님이 저벅저벅 걸어서 어둑어둑한 벤치로 가더니 뒤돌아 앉아있는 강아지 뒤통수에 대고 대뜸 멍멍하고 짖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웃음이 터져나왔기에 제가 웃음을 터뜨리던 순간 그 비숑 강아지가 뒤를 돌았는데요. 순간 놀라서 숨을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강아지가 아니었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한마디로 머리가 새한 할머니가 머리를 동그랗게 비숑처럼 손질하신 거였습니다. 그 뒤 형님이 주랭랑을 쳤고 우리도 덩달아 형님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할머님이 웃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딱 봤을 때는 뒤통수가 분명히 강아지 같아 보였는데 사람일 줄은 진짜 몰랐잖니. 그니깐요. 하물며 저는 그 할머니한테 멍멍하고 짖었다니까요. 그 양반이 너를 미친 사람으로 봤을 게야. 암튼 너랑 다니면 내 배꼽이 남아나질 않는다니까. 냅다 가서 멍멍하고 짖을 게 뭐라니. 할머님이 저보고 가서 말 걸어보라고 하셨잖아요. 할머님과 형님뿐만 아니라 저도 배를 움켜잡고 눈물까지 흘렸을 정도였는데요. 그 뒤에도 형님으로 인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 반찬을 가지러 갔더니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밥 안 먹었지? 밥 먹고 갈래? 그럼 저야 감사하죠. 제가 뒷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그때쯤은 형님 덕분에 제 성격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기에 혼자 시댁에도 자주 갔고 능구렁이 마냥 밥도 얻어먹곤 했거든요. 그날도 시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던 와중에 형님이 들어왔고 시어머님이 똑같이 물었어요. 너도 밥 차려줄까? 아니요. 저는 오다 보니까 계란빵 팔길래 배고파서 먹었어요. 형님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님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왜 빵으로 대충 때우고 그래? 아, 그게 대충 때운 건 아니고 계란빵을 그 자리에서 7개나 먹었더니 아저씨가 놀라서 3개를 더 주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주시는 걸 안 받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란빵을 10개나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계란빵을 10개나 먹었어? 계란이 단백질인데 든든하게 잘 먹었네. 받기만 하기 미안해서 제가 계란빵을 포장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그 계란빵 아저씨랑 절친이 됐어요. 아저씨가 만든 계란빵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2개 더 주셨으니까 이따가 출출하시면 드세요. 형님이 어찌나 능청스럽게 말을 하던지 밥을 먹던 중 제가 뿜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도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내젓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댁에 갔더니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시댁에 갔더니 사돈어르신이 키우던 강아지들을 데리고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형님, 강아지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님이 여행 가신다고 해서 내가 잠깐 데리고 있기로 했는데 동서 혹시 알레르기 같은 거 없는 거지? 저도 강아지 엄청 좋아해요. 할머님이랑 어머님도 좋아하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동서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형님이 활짝 웃다가는 강아지 밥을 줄 시간이라며 사료를 들던 순간 사료가 와르르 거실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폈더니 형님도 놀랐던 것인지 그대로 굳은 채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강아지들 역시 놀란 듯 잠시 굳어있다가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형님은 사료를 미친 듯이 퍼담고 있었고 강아지들은 마치 진공 청소기 마냥 사료를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야, 니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같이 담아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들이 이러니까 개구시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니들은 언제 개구시를 하려고 그러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님이 가만히 일어나시더니 강아지 2마리를 번쩍 안아들자 형님이 경이롭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역시 할머님 지혜는 못 따라간다니까요. 형님의 말에 시어머님과 웃음을 꾹 참은 채 소파에 앉아있자 강아지 2마리를 안고 오던 할머님이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주인이 사랑구실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구만. 개한테 개구실 하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네 그래. 그치만 애는 착하니까 뭐. 할머님 말씀에 시어머님과 한동안 배를 움켜잡고 웃어야만 했답니다. 며칠 전 친정에 가서 형님 칭찬을 입이 닳도록 했더니 엄마가 처음으로 부럽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나도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소원이었겠다.
학벌이 별로라고 뭐라고 하더니 엄마가 웬일이야? 네 얘기 들어보니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나도 이제는 학벌보다는 인성 좋고 꼬인 게 없는 며느리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쩜 성격이 그렇게나 좋다니. 참 부럽다 부러워. 엄마도 몇 번이나 감탄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학벌도 중요하겠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학벌보다는 인성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형님 자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